안녕하십니까. 윤홍준 강사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2019년 2회 필기 설비 기준 및 판단 기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입니다. 저압 옥내 배선과 옥내 저압용의 전구선의 시설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렇다면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뭘 물어봤죠? 그렇죠. 틀린 걸 물어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맞는 거를 먼저 이렇게 걷어내셔도 된다는 거예요. 맞는 걸 걷어내시고 그 다음에 틀린 거를 찾으셔도 되고, 그리고 정확히 알고 계신 거는 먼저 표시를 하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죠. 1번 쇼케이스 내의 배선에 0.75의 캡타이어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자, 그렇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캡타이어 케이블 같은 경우는 다 대부분이 90% 이상 0.75더라. 그래서 쇼케이스 내, 한마디로 뭐 진열장 내에 0.75를 사용한 거 맞겠습니다. 2번 출퇴 표시 등용 전선으로 1스퀘어 연동선을 사용하여 금속관에 넣어 시설하였다. 이 말은 지금 저압 옥내 우리 배선 쪽에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이론 중 하나겠죠. 가장 첫 번째 우리 몇 사용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연동선 2.5짜리, 그리고 우리 MI 케이블, 미네랄 인슐레이션 케이블 몇 짜리? 최하 1짜리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출퇴 표시 등용, 우리가 재전출이라고 공부했던 게 있어요. 재전출, 한마디로 자, 제어 회로 전광 표시 장치, 출퇴 표시 장치 이런 것들은 조금 완화해서 몇 가지, 그쵸, 1.5까지 가능하다고 했는데 1은 아니었죠. 1.5 이상, 한마디로 1.5가 정답인데 이게 틀렸네요. 그래서 2번 이렇게 간단히 찍고 나오신 분들도 있겠고요. 그리고 끝에까지 쭉 한번 보겠습니다. 전광 표시 장치의 배선으로 1.5스퀘어 연동선을 사용하여 합성 수직안에 넣어 시설하였다. 지금 몇 대요? 그쵸. 전광 표시 장치, 재전출의 전광 표시 장치 1.5 맞죠? 그래서 또 4번 보겠습니다. 조형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백을 전등에 이르는 전구선으로 0.75의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아니죠. 우리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사용하면 몇? 그쵸. 0.75의 뭐 고무절연 캡타이어 케이블 같은 거, 그런 것들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그럼 선생님 답이 2개? 예, 맞습니다. 틀린 거는 2번과 4번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거 쭉 보시다가 당연히 2번에서 딱 틀린 거 찾아내시면요, 2번만 딱 찍고 가셔도 된다고요. 왜? 우리 OMR 카드에는 당연히 일반적으로 하나를 답으로 찍게 돼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답이 2개가 나온 경우죠. 그래서 2번이나 4번 하나만 이렇게 찍으시면은 정답으로 인정되시는 문제입니다. 8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전압이 20kV인 변전소에 울타리 담 등을 실하고자 할 때, 그럼 이거는 뭐예요? 2장, 그렇죠.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에 준하는 시설에서 가장 첫 번째 파트에 나오는 울타리 담 등의 시설 부분입니다. 자, 이때 울타리 담 등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여러분, 이 문제 헷갈리시면 안 되죠? 그렇죠. 지금 이게 나왔다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 문제의 키워드는 뭐다? 담 등의 높이를 묻는 문제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공부하실 때 뭘 먼저 하셨어요? 그렇죠. 높이랑 그리고 하단. 그렇죠. 우리 뭐라 그랬어? 개구멍. 무조건 높이는 몇? 그렇죠. 2m 이상. 그리고 하단 개구멍은 15cm. 이거를 기억하셔야지. 혹시나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실수하시게 되면은 그렇죠. 높이와 플러스 거리. 높이와 거리와의 합계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 35km일 때 5m, 그리고 35에서 160 사이일 때 6m, 이렇게 해서 밑에 단수 계산까지 있는데 이건 그 문제가 아니다. 높이 문제다. 따라 다음 몇 번? 2번에 2m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런 문제 실수하셔서 5나 6 이런 거 찍으시면 안 되신다는 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8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사용 전압 440V인 전동기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 문제 지금 여러분들 뭐예요? 그렇죠. 절연 내력 시험 전압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키워드 준 게 하나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전동기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전동기는 뭐예요? 우리 공부하실 때 회전기 공부하셨을 거예요. 회전기. 그러면 회전기에는 3가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죠. 발전기, 전동기, 그리고 조상기. 자, 그러면은 이 3가지는 우리 어떻게 공부하자 그랬어요? 그쵸. 7kg 기준 하나만 딱 꺼내서 공부하자. 7kg 기준. 그러면은 7kg 기준으로 이하일 경우 몇 배? 1.5배.
그리고 7kg 초과하면은 몇 배? 1.25배. 우리 공부했던 이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어때요? 440V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몇? 그쵸. 1.5배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440에 곱하기 1.5배를 하게 되면은 몇? 그쵸. 660V가 되겠죠. 자, 그런데 선생님 저 3번 찍고 나왔어요. 왜요? 선생님 최저시험 전압이 있어서 3번을 찍고 나왔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러한 계산값들을 했는데 어떻게 660이 아니고 만약에 500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최저시험 전압 500을 찍어 주시는 거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500을 넘어갔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4번 이렇게 정답을 찍어 주시면 된다는 점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8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옥내 배선을 애자사용공사를 하는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전선을 조형제면에 따라 붙이는 경우 몇 미터 이하이어야 하는가? 자, 여러분들이 이거 딱 보면요. 일단 고압 옥내 배선이라는 거. 우리가 시험에서 보통 저압이 많이 나오는데 고압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고압 쪽은 그렇죠. 애자사용공사가 자주 나오는데 마침 애자사용공사가 나왔네요. 그러면은 우리 고압 애자사용공사 때 간단히 공부할 거 있죠. 그렇죠. 조형제와 전선 간에 그리고 전선과 전선 간에 자, 이때 거리는 우리 몇 센치? 그렇죠. 센치로 표현하자 그랬고 그리고 우리 이 지지점 간의 거리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게 뭐예요? 키워드가 지지점 간의 거리 몇 미터 미터를 물어볼 경우에는 우리 뭐죠? 조형제를 조형제 따라서 시설 그리고 조형제 따라 시설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었죠. 그러면은 이쪽이 미터 문제였죠. 그러면은 우리 고압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그렇죠. 5, 8. 그리고 조형제 이거 지지점 간의 거리는 무조건 2, 6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같은 경우 실제 만약에 저압 같은 경우는 뭐였어요? 그렇죠. 2.5, 4.5, 6, 2, 6 이렇게 공부하셨고 고압 같은 경우 5, 8, 2, 6. 자, 그런데 지금 뭐래요? 조형제의 면을 따라 붙이는 경우 조형제를 따라 붙였다 그랬으니까 어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답은 2m. 답은 몇 번? 2번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지금 조형제와 전선 간의 거리냐 전선과 전선 사이 거리냐 아니면 지지점 간의 거리냐 그래서 이쪽 파트냐 이쪽 파트냐를 정확히 구분해서 해결하신다면 큰 문제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8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5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에도 그림을 통해 여러 개 몇 개를 나누셨는데 얘는 제가 문제 푸는 방식을 좀 알려드릴게요. 자, 특고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통신선 또는 이것에 직접 접속하는 통신선의 경우에 설치해야 할 보안장치로서 모두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어떠한 특고와 가공전선로나 이런 데 보안장치를 이렇게 할 때요. 일반적으로 RP라는 걸 많이 써요. 그러면 릴레이 보안기, 릴레이 프로텍터 이런 거를 쓰는데 자, 이런 거를 쓸 때 몇 종 보안장치 이런 게 있는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아니면 필기를 해두세요. 첫 번째, 특고압용일 때는 특고압용 1과 2를 씁니다. 제1종 보안장치와 2종 보안장치. 그리고 고압용일 때는 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와 2종 보안장치 씁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쵸? 3종 얘기했어 안 했어? 안 했죠. 우리 시험에 기준하는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 기준 쪽에서 우리가 보안장치 쪽을 얘기할 때는 3종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예요? 특고압 보안공사. 그쵸? 그쪽에서 1종, 2종, 3종이 있었고 우리 일반적으로 접지공사에는 1종, 2종, 3종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법안에는 1종과 2종이 있다. 따라서 지금 특고압을 물어보는 거에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제1종 보안장치와 2종 보안장치를 사용했다는 답이 4번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는 2종과 고압용 2종 그리고 1종과 3종은 안 된다 그래요. 일단 3종은 안 됩니다. 3종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리셨다면 얘와 얘인데 우리가 고압용이다 그러면은 제1종 고압용 제1종 보안장치 그리고 고압용 제2종 보안장치가 정답이 되겠고 지금 특고압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특고압용 1종, 특고압용 2종을 답으로 찍어주셔야 된다. 아셨죠? 그럼 문제가 변형해서 나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3종 걷어내시고 그 다음에 고압용 나왔으면 고압 1종, 2종을 찍어주셔야 된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8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전압이 60kV, 지금 60kV면 몇이에요? 그렇죠. 6만 볼트인 특고압 가공전선과 지지물, 지주, 완급류 또는 지선사의 이격거리는 몇 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네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생각해내야 되는 거죠. 자, 15kV, 25kV, 35kV, 그리고 50kV, 60kV, 70kV. 자, 그런데 이 킬로볼트 우리가 공부하실 때 이게 이하.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몇일까? 그렇죠. 얘는 60을 초과. 이렇게 외우시면은 틀린다.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몇 이하, 몇 이하, 몇 이하, 몇 이하 이렇게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렇게 공부하신 분들은 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이하가 아니에요. 이하가. 여러분들. 이하가 아니고 자, 제가 일부러 좀 다른 색으로 써드릴게요. 70 미만. 자, 60 미만. 이렇게 정확히 공부를 하셨어야 된다. 만약에 이거 이하로 공부하셨으면 이 문제 틀리신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볼까요? 우리가 15일 때 15 시작하고 25일 때 5 올라가니까 20, 35일 때 25, 50일 때 30, 이때 35, 이때 40이라고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지금 뭐라 그랬어요? 6만 볼트, 한마디로 60kV. 따라서 몇? 그쵸, 60에서 70. 한마디로 60 이상, 70 미만인 바로 이 라인. 여기를 찾아내셨어야 된다. 만약에 실수로 뭐 했으면? 그쵸. 만약에 이게 이하인가? 이하인가? 했으면 어떻게? 이걸 찍으셨겠죠. 하지만 뭐다? 그쵸. 답은 40. 따라서 답은 몇 번? 2번에 40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공부하실 때 항상 유의하셔야 된다는 거. 미만인지 이하인지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내가 이거 없이 외우실 때는 간단하게 외우실 때는 이쪽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고압 가공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는 지표상 1m에 전개가 몇 킬로볼트 퍼 미터 이하가 되도록 시설해야 하는가? 여러분 지금 뭐 물어봤어? 그렇죠. 이거 유도장애 파트예요. 유도장애 파트에서 우리 아래쪽에 있는 유도장애 파트에서 아래쪽에 전개하고 자개 수치 문제로 나온다 그랬죠. 근데 지금 전개 물어봤죠. 그럼 전개는 몇? 우리 전개. 전개는 3.5. 그러면 자개 물어봤어요. 만약에 시험에서. 자, 자개 물으면 몇? 그쵸. 83.3. 마이크로 테슬러. 그쵸. 마이크로 테슬러.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하시고 못하시는 못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개는 몇? 그쵸. 3.5. 간단히 찍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다음에 자개가 나왔다 하시면 몇? 그쵸. 83.3을 찍어주시면 된다. 그래서 이건 간단하게 암기하시는 문제니까요. 유도장애 파트 공부하실 때 반드시 꼭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8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일 지지물의 저압 가공전선을 다중접지된 중성선은 제외. 고압 가공전선을 시설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은 했을 때 지금 어디다 설치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고압 가공전선의 위로하고 동일 완급률 시설. 여러분 지금 이 문제 무슨 가? 그렇죠. 지금 전력선과 전력선이니까 병가 동일 지지물이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한번 빼서 해볼까요? 우리 병가를 딱 이렇게 시설을 하죠. 병가했을 때 당연히 위쪽에 높은 전압. 그럼 아래쪽에 뭐해? 그렇죠. 낮은 전압을 우리가 표시를 하게 돼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고압이 위로 그리고 저압이 아래. 그런 다음에 추가로 뭐 하나 기억하시면 돼? 그렇죠. 별도 완급류. 이거 우리 무슨 뭐에서 그쵸? 이 부분은 병가 쪽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부분이죠. 동일 지지물. 자, 그렇다면은 문제를 한번 볼게요. 고압 가공전선을 위로하고 동일 완급률 아니지. 어떻게 저압을 고압 위로하고 동일 완급률 시설합니까? 자, 고압 가공전선 나란하게 아니죠. 고압을 위쪽으로. 자, 고압 가공전선의 아래로 하고 별개의 완급률. 그렇죠. 우리가 뭐 할 때? 병가할 때는
고압강전선 아래로 저압을 넣고 별개의 완급류에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89번 문제 보겠습니다. 23kV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전로와 저압 전로를 결합한 주상 변압기에 2차 측 접지선의 굵기는 지금 변압기에서 뭐가 2차 측 접지선이 나왔네요. 그렇죠? 그럼 변압기에서 내린 접지선이겠네. 그럼 일반적으로 이종 접지공사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공칭 단면적이 몇 이상의 연동선인가? 지금 뭐 물어봤어요? 접지선의 굵기 물어봤네요. 그런데 단 특고압 가공전선로는 중성선 다중 접지식의 것을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나왔네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229 이종 접지 229 하면은 우리 6자리 쓴다 그랬어. 그런데 그때 당연히 다중 접지식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게 아니란 말이지, 이 문제는요. 그럼 몇이에요? 15 넘고 25 이하, 한마디로 그 범위에 속하는 23kg는 맞는데 지금 뭐예요? 다중 접지식의 것이 아니래요. 그러면은 우리가 16 아니면 6이잖아요. 그런데 다중 접지는 이쪽 밑에 쪽이란 말이지. 그럼 다중 접지가 아닌 거는 당연히 특고압일 때 16을 체크해 주셔야죠. 그럼 다음 몇 번? 그렇죠. 4번에 16이 될 수 있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상 지금 주상변압기 2차 측에서 접지선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종 접지, 변압기 2차 측 이종 접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를 어떻게 소 뒷걸음치다 쥐잡을 수도 있어요. 이 문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선생님 잘 몰라요. 근데 실수로 중성선에서 내린 선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특고압이니까 16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게 자세히 모르면은 헷갈릴 수가 있다. 따라서 이거는 몇? 그쵸, 16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90번 문제 바로 보도록 하죠.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 양쪽에 경관차가 큰 곳에 사용되는 철탑은? 이라는 문제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경관차가 큰 곳 이러면은 무슨 철탑? 그렇죠. 우리 내장형 철탑이라 그랬지. 얘는 경관차가 커서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굉장히 먼 거리에 가운데 호수가 있어도 만들 수 있다 그랬잖아요. 내장형 철탑은. 자, 그럼 인류형은 인류할 때 가장 끝에 있는 철탑이 인류형 철탑이라 그랬고, 그다음 각도형은 뭐 기준? 3도 기준으로. 그렇죠? 3도를 넘어가면은 각도형 쓰고 안 넘어가면 직선형 쓴다 그랬고요. 보강형은 보강할 때 중간에 오기마다 하나 설치하는 게 보강형. 지금 경관의 차가 큰 곳이니까 몇 번? 1번 내장형 철탑이 될 수 있겠습니다. 91번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1번 철탑의 강도 계산에 사용되는 이상시 상정화 중의 종류가 아닌 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생각하시면 돼. 우리가 철탑을 딱 세우려고 여러분들이 실제 철탑을 세우려고 한다고 생각하실 때 어떠한 하중이 필요가 없을까? 이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씩 볼게요. 우리 수직하중, 수평하중, 수평횡하중 이런 게 있는데 자, 이게 도대체 뭐냐? 자, 우리가 어떠한 하중을 볼 때 얘 기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쪽으로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은 사실상 이쪽 제가 그린 이쪽 부분은 뭐예요? 그렇죠. 수평, 종하중. 한마디로 얘를 뭐라고도 할 수 있어? 전선이니까 장력이 여기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 말고 아래로 뭐가 존재할까? 그렇죠. 땅이 잡아당기는 수직하중. 얘는 무슨요? 중력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마지막 우리 하나 더 보죠. 무슨 색으로 볼까요? 빨간색으로 볼까요? 자, 이쪽에서 바람이 불어. 우리 설비 공부할 때 바람 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력공학 공부하실 때도 바람이 부는 하중이 하나 있어. 뭐죠? 그렇죠. 바로 수평횡하중. 얘는 그쵸. 풍압하중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풍압하중.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문제에서 수직하중, 수평종하중, 수평횡하중 외에 하나 그쵸. 남은 거는 좌굴하중이죠. 그럼 다음 몇 번? 1번 좌굴하중. 좌굴하중 선생님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는 토목이나 이쪽에서 자주 나와요. 토목이나 이쪽에서 말하는 하중인데 어떤 건축물을 딱 세우잖아요. 건축물 세우면은 얘가 눌려서 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하중을 우리가 간단히 얘기해서 눌려서 휠 수 있는 하중인데 기둥이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우리 철탑 강조에서 사용한다? 안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수평중하중, 수직하중, 수평횡하중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번. 교류 전차선 등이 교량 밑에 실어진 경우 교량에 가둬둔 금속재 부분은 몇 종 접지 공사하는가?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 무슨 문제인지 알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딱 봤더니 교류 전차선, 전차선 어디? 6장 전기철도 문제네. 전기철도. 그런데 자, 우리가 전기철도에서는 무조건적인 게 하나 있다. 뭐? 접지공사가 뜨면 몇 종? 3종. 우리가 공부한 3종 접지공사만 정답이 되니까 이렇게 전기철도 문제가 나오면 몇 종? 3종이구나 라는 거를 하나의 팁으로 시험장에 가져가시라고요. 그러면은 틀릴 일 없이 이런 거 특별히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3종 찍으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제 9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전압 15kV 이하인 특고압 강전소의 중성선 다중접지 시설은 각 접지선을 중성선으로부터 분리하였을 경우 1km마다 중성선과 대지 사이의 합성 전기 저항값은 몇 ohm이어야 되는가? 그럼 여러분, 자 이거는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해야죠. 이거 지금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중다접, 한마디로 중성선 다중접지 그쪽 공부하실 때 15kV 이하 그리고 25kV 이하 자, 이때 공통사항 각각 여러 개의 접지선 했다 한들 우리 각각 몇? 300ohm. 이거 기본을 하나 가져가신 다음에 중요한 거 지금 물어보는 거 뭐야? 1km마다 합성 저항. 자, 1km 합성 저항 몇이죠? 15일 때 30ohm. 그리고 25일 때 몇 ohm? 그렇죠. 15ohm. 이거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지. 우리 합성 전기 저항 값은 당연히 서로 반대예요. 뭐가 반대냐? 자, 15kV 이하일 때는 어떻게? 덜 위험해. 자, 25kV 이하이면은 조금 높으니까 더 위험해. 그러니까 수치가 얘가 저항값이 좀 더 완화야. 얘는 어때요? 저항값이 강화야. 그러니까 얘가 30, 얘가 15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몇 물어봤어요? 15km 이하 물어봤으니까 어디에 속해? 여기에 속하더라. 따라서 답은 몇 번? 1번에 30ohm 이하가 정답이 될 수 있겠죠. (9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에는 몇 종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자,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 혹여나 이렇게 이런 거에 혼동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문제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조가용선 문제죠. 우리 조가용선 공부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사항 조가용선은 어떻게? 그쵸. 몇 종 접지한다 그랬어? 3종 접지한다 그랬잖아요. E3 해서 3종 접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 보실 때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딱 봐서 조가용선 그럼 3종 접지 공사구나 이렇게 간단히 체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9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색 차선의 레일 면상의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단 터널한 교량 아래밖에 유사한 곳에 지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높이 전체적으로 전기철 때 나오는 높이를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4.8짜리 하나 있고요. 4.4짜리, 4.0짜리, 3.5짜리, 1.8짜리 높이 이렇게 정리해 두셨어야죠. 이렇게 해서 얘는 일반 아무 말 없다. 문제에서 아무 말 없다. 그러면 일반 사항. 얘는 전용부지란 말이 있네. 그러면은 전용부지라는 말이 키워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4.0이 우리 강색 차선 쪽입니다. 자, 그러면 3.5는 그쵸.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터널이나 교량 같은데. 자, 그 다음에 1.8은 광산이나 갱도 같은 특수. 지금 문제에서 어디 물어봤어요? 그쵸.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강색 차선 쪽 물어봤죠?
그럼 광색 차선은 몇? 그렇죠. 바로 4.0, 4번 4.0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96번 문제입니다. 지중관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우리가 이렇게 지중관로 이러면은 땅 속에 있는 당연히 관로 말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지중전선로 당연히 포함되겠고, 지중약전류전선로 당연히 포함되겠고, 지중광섬유 케이블선로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사실상 이런 문제 나올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첫 번째 뭐였어? 그쵸. 뭐 복합 케이블선로 같은 거, 매설지선 이런 거 좀 조심하라 그랬죠. 왜? 우리가 지중관로 하면 항상 뭐가 흘러야 된다 그랬어. 그렇죠? 그런데 항상 우리가 전선로 쪽 얘기할 때 뭐 제외? 레일 쪽, 우리 전차선 쪽 제외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 간단히 찍으실 수 있고요. 여기다 추가로 뭐 복합 케이블 선로도 안 된다. 이런 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아셨죠? 기억해 주시고 복합 케이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포함 안 된다. 이거 하나 추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냉각식 발전기, 조상기에 부속하는 수소 냉각 장치에서 필요 없는 장치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쭉 봤더니 냉각 장치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뭐예요? 수소 순도였죠. 수소 순도와 그리고 압력에 견뎌야 되고, 수소 순도가 하면은 수소 온도가 많이 내려가면은 실제 뭐 그쵸, 온도 같은 게 올라가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키워드. 압력을 계측하는 장치, 압력 알아야 되고, 온도, 그렇죠, 온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수소의 유량, 이런 말은 우리 본 적이 없죠. 자, 그런데 수소의 순도를 그렇죠, 우리 수소 순도 저하되면 뭐해? 열 엄청 올라간다 그랬죠. 수소가 뭐 하는데? 수소 냉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온도 저하되면 안 되겠죠. 따라서 다음 몇 번? 3번 이렇게 체크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봤던 그러한 이론을 여기다가 그냥 훅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고. 우리 전력공학 뒤쪽이나 이런 데 유량 같은 거 막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 쪽이 아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 자, 이제 9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가공전선이 경동선 또는 내열동 합금선의 경우 안전율의 최소값은, 안전율 문제 역시나 뭐 매번 나오는 안전율이죠. 그럼 우리 안전율 몇 개 또 보고 가야죠. 자, 1.33, 1.5, 2.0, 그리고 2.2, 그리고 뭐 2.5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오는 안전율 이 정도 공부하면 된다 그랬죠. 자, 1.5는 뭐죠? 이상시, 자, 상정하중 대한 철탑의 기초. 자, 1.5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안테나라는 키워드가 뜨거나 아니면은 케이블 트레이. 자, 그리고 2.0은 아무 말 없이 기초 안전율 뜨면. 자, 그리고 2.2는 뭐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물었던 경동선 내열동 합금선 뭐 이런 거. 그리고 2.5는 우리 ACSR이나 뭐 지선이나 뭐 기타 전선 같은 거 2.5라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 물어봤어요? 내열동 합금선 경동선이니까 답은 몇 번? 그쵸, 2번이 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안전율 이 정도는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9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의 길이가 16m이고 설계 하중이 6.8초가 9.8 이하인 철근 콘크리트 줄을 논 기타 집안이 연약한 곳 위에 실할 때 묻히는 깊이를 2.5보다 몇에 가산할 경우에는 기초 안전율을 무시할 수 있는가? 한마디로 기초 안전율 무시할 수 있는 깊이겠죠. 그런데 우리 이거 뭐예요? 그쵸? 특별한 어떠한 전장. 우리 이거 표로 공부한 적 있어요. 표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나눴죠. 그래서 우리 이쪽이 설계 하중. 좀 다시 지우고. 자, 설계 하중 쪽이고요. 그리고 이쪽이 전장. 한마디로 길이 쪽이었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로 막 공부하셨을 거예요. 15 이하, 뭐 16 이하, 20 이하 이렇게 공부하시고 여기 6.8에서 9.8 여기 6.8 이하, 6.8에서 9.8 이렇게 뭐 여기다 바로 쓰니까 여러분들 좀 헷갈리시죠? 그러면은 여기 6.8 이하,
그리고 6.8에서 9.8 이렇게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표를 공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하실 때 한 가지 뭐 기억하시면 된다 그랬어? 중요한 거 이쪽 라인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쪽에서 구한 값의 30cm 가산이라 그랬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쪽에는 대부분 답이 뭐? 만약에 나오더라도 답이 몇? 그쵸. 2.8이 거의 대부분 답이라 그랬잖아요. 왜? 이쪽 값은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이쪽은 30cm 가산이기 때문에 이쪽을 만약에 몇 이렇게 미터입니까? 하면은 몇? 2.8m가 답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뭐일 때? 이거일 때. 자, 그렇다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 그랬어요? 그냥 단순히 뭐? 몇 cm 가산합니까? 이 문제이기 때문에 몇 cm? 30cm 3번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10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압 및 고압 가공전선의 높이에 대한 기준으로 틀린 것은 이번에는 우리 가공전선의 높이 중에 저고압 가공전선이네요. 그러면은 우리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한번 보도록 하죠. 간단히만 볼게요. 자, 그럼 저고압 가공전선의 높이 눈에 보기 쉽게 이걸로 써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우리 도로, 횡단, 그리고 뭐 있어요? 그쵸? 철도, 횡단, 그리고 횡단보도교 위인데 그냥 육교라고 쓸게요. 그리고 뭐 일반 기타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 자, 그럼 우리 뭐 도로횡단, 철도횡단 이거 어렵지 않았죠? 우리 저고압일 때 도로횡단 6, 철도횡단 6.5, 그 다음에 횡단보도교 위 몇? 3.5, 그 다음에 일반 기타 5 이렇게 다들 공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가 특이점이 있어. 뭐예요? 그렇죠. 저압의 절연전선 사용하면은 3으로 감해줄 수 있다라는 완화 규정이 추가로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감해지 않고 어떻게 횡단보도교 위일 때 저압의 절연전선만 3으로 감해준다. 그래서 딱 봤더니 철도로 횡단하는 경우 레일면상 6.5 맞네요. 자,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 가공전선은 노면상 3m 틀렸죠. 왜? 노면상 기본이 몇이라고? 3.5. 그런데 뭐 저압의 절연전선 사용하면은 그때 3. 하지만 여기는 지금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 답은 2번이 될 수 있겠죠. 틀린 거니까요. 자, 횡단보도교 위에 시설하는 경우 고압 가공전선은 노면상 3.5 맞죠. 기본 저고압 같이 포함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자, 다리 하부 기타 유사한 장소에 시설하는 저압의 전기용 절동 급전선은 지표상 3.5m를 감할 수 있다. 예, 이거는 이제 추가 사항인데 여러분들이 2번에서 어떻게 찾아낼 수만 있었다면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또 20문제를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각각의 중요한 각각 단원들의 키워드만 잘 가져가셔도 이번 문제 같은 경우도 80점은 넘으셨어야 됩니다. 넘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난이도는 있어요. 난이도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탁탁 뽑아서 좀 공부하신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